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칼 융의 말입니다. 무의식에서 올려주는 감정들, 느낌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건 운명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화가 나는 것, 우울한 것, 외로움, 좌절감, 열등감, 분노, 온갖 감정들이 내 무의식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못 알아차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운명이다. 감정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데 내가 그걸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들을 의식화해서 알아차리고 인식이 되면 그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저만치 떼놓고 관찰자로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주체자로서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자기 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올라올 때마다 의식화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자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나를 싫어하니까, 분노하고 화내는 나를 싫어하니까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될 것 같고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나를 싫어하니까 절대 안 보고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상대방이 어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해버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을 안 보고 피할 수 있을까요? 괴로워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고통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시간들을 쓸데없는 부정적인 것들에 의식이 가 있거나 잡념들에 빠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현실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집중이 되어 저항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왜 이걸 원하는지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 자신 내면을 들여다 봐줘야 합니다. 항상 TV 아니면 인터넷, 핸드폰에 집중해 외부 시선을 대부분 뺏겨서 내 자신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삶에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경험을 해본 후에야 마음 공부나 명상이라는 것에 관심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기 전에는 절대 자기 속을 안 들여다봅니다. 지금 나의 괴로움이, 답답함이 무엇인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흥미로운 거, 단순한 즐거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소원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꿈이 순수한 아이들처럼 흥미로워서 즐거우니까 원하는 것이라면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원함은 절대 고통을 만들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집착 때문에 괴롭다면 그 욕망, 욕구, 그 바램, 그 원함은 내 깊은 내면 무의식의 상처와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없이 외부 조건들이 채워지길 바라거나 외부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 원하는 것은 집착으로 이어져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평생토록 눈만 뜨면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직업으로 수많은 부자들을 수십 년간 봐왔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외부에서 원했던 것들이 채워진다면 행복할까? 돈만 빼놓고 다 힘들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저의 직업적 환경에서 깨달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외부에서 주는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고 갈망만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누가 봐도 재산도 많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인물도 잘났고 가정생활도 완벽해 보이는데 속에는 엄청난 화, 분노가 차 있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해결되지 못한 뭔가 답답함이 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를 찾아 갈망하는 마음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자기 사랑은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진짜로 자기 사랑만이 만사 형통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선행하는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자기 사랑도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 문득 어머, 내가 그러고 있었네 하는 자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음 공부를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무가치하게 취급을 하는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순간 자각이 되면서 남들이 나를 대해주는 걸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 탓만을 했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 내가 나를 대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여준 것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내 안에는 어린 시절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 때문에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오는 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알고 자각을 하는 깊이가 강하고 클수록 현실도 빨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장남부터 내리 아들만 있는 집에 또 아들로 태어났다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무의식이 형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여러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면 옛날 그 시절의 존재감은 더더욱 없습니다. 막내라고 해서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죠? 사랑 독차지했다고 생각을 하죠? 착각입니다. 위로 다른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남은 찌꺼기를 받았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속에서는 결핍이 얼마나 심한지 의식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한테 마음껏 응석을 부려봐야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짜증도 내보고 투정도 부려보고 땡깡도 부려보고 그래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진 존재는 괜찮은데 엄마한테 인정도 존중도 사랑도 못 받은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집에서 아내한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는 양의 기운이고 여자는 음의 기운인데요. 음의 기운은 홀로 있어도 안정감이 있어요. 양의 기운은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이라 늘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음의 기운이 채워주지 못하면 늘 방황하는 마음이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AI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입력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도 AI 로봇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7살까지 이번 생에 평생 살아갈 대부분의 정보가 이 시기에 입력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입력돼 있으면 평생 그 결핍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생에 운명이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돈을 가졌어도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이 결핍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차려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을 줄 때만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법칙입니다. 내가 입력한 거니까 내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때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평생 안 해본 거라 엄청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여자들보다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자기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제일 쉽게 잘 되는 길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죽기 직전을 경험해보면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내가 그토록 소중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괜찮아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덤으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은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를 몰라요. 철이 덜 든 것이죠.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 깊이 억눌려 있다가 이해를 받을 때까지 그 괴로운 경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은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감정들을 해결해주는 법을 몰라서 약을 먹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급선무이고 최고 잘하는 일이 자기 사랑입니다. 내 우주의 중심은 나다. 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다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면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와 회한이 남을 것입니다. 신라이에서 신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중에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너가 중심이고 너가 먼저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다. 이것이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에고 인플레이션으로 갈까 하는 건데요. 에고 강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도 잘 데리고 가야 하는 내 안에 어리고 철없는 나의 한 측면입니다. 어리고 작은 에고는 잘 다독이고 3살, 4살 애를 데리고 살듯이 나의 어린 부분들을 내가 돌봐주고 내 안의 신성한 측면은 잘 섬겨줘야 합니다. 자기사랑 두 번째는요. 내가 나에게 칭찬해 주기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 정말 멋지다 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겨우 이런 게 사랑이라고 비웃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못 받아서 입력이 된 결핍이잖아요. 내 안에 그 아이가 있어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다고요. 두 번째로 자기 사랑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쓰레기통 비워주기입니다.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화가 치밀어 올라오거나 이런 감정들을 마음속에 상상의 쓰레기통을 떠올리고 그 쓰레기통에 넣고 안녕 잘가 하고 버려보세요. 이런 처리를 스스로 할 줄 모르면 상대방 사람한테 버리려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착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은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내 괴로운 감정 쓰레기를 버리려고 무의식 중에 이런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쓰레기 버릴 상황이 아니면 그냥 쓰레기를 안고 갑니다. 언제까지 쓰레기를 안고 불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살면서 나오는 쓰레기도 버릴 때는 아무데나 버렸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안에 감정 쓰레기도 평생토록 쌓여서 내 마음의 집이 속 시끄러워서 사람한테 마음 쓰레기를 버려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건데 남의 사정 봐줄 수가 없어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마음 쓰레기가 수십 평생 쌓여만 와서 버릴 줄도 모르고 스스로 처리할 줄도 몰라서 무심결에 상대방 사람한테 쏟아냅니다.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그러기 때문에 의식에서는 못 알아차립니다. 자기 자식한테 그러거나 직원한테 그러거나 손 아랫사람한테 그러거나 착한 사람한테, 사람 좋은 사람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보이거든요. 투명인간처럼 다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보이고 알게 됐을까요? 그 지독한 쓰레기통 역할을 해보면 도사가 돼서 잘 알게 됩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줍니다. 착한 사람한테 감정 쓰레기 한두 번 버려놓고 상대방이 마음 상했을까 상처받았을까 나를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 쓰일 정도면 이 정도로 알아차릴 정도만 돼도 희망이 보이는데 이런 감각조차 없이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감정 쓰레기 함부로 마구 버리는 사람들이 사장은 자기 직원한테 마음 상하는 소리를 마구 해댑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상처받을지 자존심이 상할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질러 대고 봅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리고 약하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한테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해서 마구 버린 경우에 그 아이는 평생 그 상처로 고통받고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고 특히 마누라가 안 받아주는 남자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감정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사회에서 만난 관계에서 착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 쓰레기 버릴 사람을 찾아요. 7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자기 감정 쓰레기 쌓여서 괴로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르고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받아먹고 주변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찾아서 쓰레기통 삼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왔고 아직도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의식을 몰라서, 무지해서, 자기 무의식을 다룰 줄을 몰라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혼 차원에서 보면 이런 감정놀이 해보려고 서로 상대의 역할을 맡아주는 측면도 있는데요. 마음에 상처난 것이 그리 쉽게 지워지든가요? 경험 다 해보고 어느 경지에 이르면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초연히 볼 수 있죠. 이런 경지를 살 수 있으려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 쌓이는 감정 쓰레기들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룰 줄도 모르고 조절할 줄도 몰라서 소리 질러 대고 짐승 같은 모습을 언제나 벗고 진화 성장을 할 건가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돌보고 조절할 수 있는지,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지금은 공부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 하나하나를 관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문 지식들, 방법들이 세상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마음 청소, 감정 정화하는 영상들도 제가 여러 개 올려놓았는데요.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 삭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요.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자기한테 먹여주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몸에 이롭고 좋은 거, 싱싱한 거 잘 먹여주고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임산부가 태교하듯이 정성 들여서 이쁘고 좋은 거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자신한테 주세요. 어떤 놀이도 좋고 혼자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음미하면서 혼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복잡한 잡념들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편안히 두세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돌보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몸이 이렇게까지 아프게 된 원인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얼른 약이나 먹고 임시 방편으로 병원이나 다니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왜 내 몸이 아프게 됐는지, 몸이 아프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기에 몸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마음이 먼저 아파서 몸도 아프게 되었구나 하면서 마음 아픈 것과 함께 몸이 아프고 불편한 곳을 내가 알아봐주고 돌보는, 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자기 사랑입니다.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 처음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실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줍니다. 토닥토닥 자기 자신과 잘 소통하고 늘 대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만 애교 있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잘 속삭여주는 사랑 표현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강아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아지 키우면서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강아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쁠 때 나의 내면에서 깊이 건드려지는 사랑 표현들이 강아지 때문에 마구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주변의 나무들이나 식물들한테도 음식들한테도, 음식들이 밥상에 올라올 때 음식과 소통하는 모든 습관들이 강아지 때문에 저절로 몸에 배어서 절로 표현이 되는 애교스러움이라고 할까? 사람이 살갑게 되고 참 부드러워진다고나 할까요? 외부에 있는 대상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에나 내 자신과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나 다 다를 게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소통을 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 무지한 세월을 살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약간 마시간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버리거나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았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중얼중얼 대화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비밀을 들어줄 대상을 내 안에서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내 안에서 수호천사를 떠올리고 그 느낌에 주의를 두고 집중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나 수호령들이 다 있는데요. 항상 신호를 보내주지만 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오로지 저 바깥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다 보니까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사는데요. 누구에게나 함께하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요. 수호천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요. 호흡을 할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 그 숨결에 내가 있다. 호흡에 집중해봐라. 그 숨결에 내가 있다. 수호천사를 느끼고 싶을 때는 호흡에 집중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느끼다 보면 그 감도 발달하고 촉이 개발이 되어서 갈수록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수호천사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모르는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느끼기가 어렵지만, 감이 발달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 걸릴 수가 없고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부정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외롭다고요? 고독하다고요? 자신 안에 수호천사를 만나보세요. 고요히 명상을 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느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거울을 보며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웃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말해주세요. 이만하면 훌륭하다. 고마워. 오늘도 힘내. 라고 말도 해주고 웃어주세요. 얼마나 내 자신과 대화를 안 해봤으면 그렇게 하는 것조차 어색할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늘 외면을 합니다. 나랑 친해지지 못하면 외부의 다른 사람하고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랑 평안하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하고 친해지기가 쉽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좋은 분위기나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거.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일지라도 기회를 만들어 자신한테 선물을 해보세요. 멋진 분위기, 자연 환경을 찾아 즐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유를 가져보세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유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보세요. 그대로 방치해두지 말고 무슨 방법이든 손을 쓰세요.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만드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한다거나 늘 책임감으로 몰아세우고 초점을 상대에게 맞춰서 희생하느라고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들을 만들어주세요. 늘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 늘 남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 기분에 맞춰주느라고, 다른 사람들 신경 써주느라고 자신을 소진하지 마세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잘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것과 내 자신을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놀아도 괜찮다고 허용해 주세요. 살다 보면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한테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자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먹고 싶은 건 무엇인지, 내 욕망과 욕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진정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뭔지, 왜 그걸 원하는지도,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왜 그걸 원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원하는 거, 욕구가 올라오는 거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고자 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루틴을 만드는 거,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해 보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아침부터 내 자신한테 최고의 에너지와 생각을 주세요. 나를 위한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잠자기 전에 꼭 일기를 쓸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셔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잠시만이라도 뭔가를 챙겨줄 수 있는 거. 하루에 꼭 한 번은 감사하는 글을 한 편 써볼 거야. 하루에 꼭 한 잔의 건강차를 마시면서 잠시라도 나를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질 거야. 지금의 식단보다 좀 더 자연식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위한 새로운 루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지켜보세요. 이런 루틴, 이런 규칙을 지켰을 때의 성취감,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을 자기 자신한테 주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살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사는 것도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상대방 속도에 맞추려고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일을 내 속도에 맞게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나는 좀 느린 편인데 빠른 사람한테 맞추려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에 맞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지금껏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살아내줘서 고맙다. 손을 얹고서 말해주세요. 정말로 고맙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견뎌내줘서 고맙다. 내 안에는 칭찬받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80 노인이 됐어도 여전히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아이는 내면에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칭찬해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성이 안 찹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만이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중에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내가 내 자신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때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무한히 많은 내 자신의 좋은 면들을 써보면서 그런 나를 느껴주고 인식을 하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하고 참고 견디는데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하지 말고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용기를 내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나는 싫은데 나한테 맞지도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억지로 강요할 때 나는 그게 싫다고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만 억울하게 시킬 때 참고 견디면서 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다 라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중에 혼자서도 행복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놀 때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참 즐기는 사람인데요. 혼자 있을 때 더 충만함을 느끼고 밥을 혼자 먹을 때가 훨씬 더 좋을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먹는 순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음식들 하나하나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아서.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혼자라고 외롭다, 비참하다, 마음이 이런 식으로 꾸며내는 것에 속지 말고 주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이름표를 잘 붙여주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혼자 노는 걸 훨씬 더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해서 그런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통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맛을 못 본 사람들이죠.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으로 오는 고통은 나한테 진정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괴로움, 고통이 있다면 싫어하지만 말고 어차피 온 거 받아들여서 정면으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의식화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큼 그건 더 버티게 되고 그걸 내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내가 맞이한 이 현실은 내 무의식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다. 그렇게 정해진 운명으로 계속 살기 싫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서 의도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